안녕하세요. 팔깡투에서 제기한 주식갱입니다. 보통 이 수급주들을 같이 많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종종 이 급등주들, 상한가를 친 종목도 포함이 되고,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함께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석할 대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선정해서 같이 살펴볼 것인지 그 큰 틀에서 기준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급등주 매매의 기본적 이런 특성과 이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기본적 속성이야 동일하겠죠. 당연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급등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분명히 그 종목이 오를 때는 그 종목을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세력이라고 해서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힘 있는 자, 다시 말씀하면 돈 있는 자들이 그 종목을 끌어올린다. 다 세력이 될 수가 있겠죠.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 자금력이 큰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세력이 될 것이고, 또 중소형 종목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개인들이 세력이 돼서 움직이는 주인이 되는 그런 세력들이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에 이런 급등주를 차트를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급등주에는 먼저 주포, 세력, 선도 세력, 주인, 이런 주포가 있음을 이해를 하고 이들의 확률적 흔적, 세력들의 확률적 흔적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 세력들의 이런 기본적인 확률적 흔적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찾아낼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이 확률적이란 단어를 쓴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맞는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그 종목이 100% 오를 것이라고 어느 누가 확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높은 확률이 있겠다. 그렇기에 이런 확률적 흔적을, 세력의 흔적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첫 번째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겠죠. 그렇죠? 이런 라닉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날이죠. 9월 14일 날 이렇게 양봉의 모습, 장대 양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26%까지 올랐다가 19%까지 이제 종가가 마감하면서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이 평상시보다 터지죠. 그렇죠? 9월 14일 날 이 종목의 전체 주식수가 940만 주, 좀 소형주죠. 그렇죠? 940만 주가 있는데 이 14일 날 이 거래된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이 1250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평상시에 15만 주, 터져야 25만 주, 11만 주, 어떻게 보면 하루에 10억도 안 되는 이런 거래 대금이 움직이다가 이 하루에만 전체 이 종목의 전체 주식 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1200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거래량이 터질 때, 나왔을 때 손바뀜이 나오고 새로운 바닥에서 추세 형성이 바뀐다. 그렇죠? 즉 누군가가 이 종목에 개입이 돼서 이 종목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급감을 해야 된다. 이게 교과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를 때 터진 이 거래량에서 나온 이 양봉의 모습을 만들 때 이 거래량에서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때 들어온 신규 세력의 물량이던 어떤 신규 세력의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력의 흔적을 찾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게 100% 맞을 수 있을까? 요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력의 기본적인 확률을 찾는 흔적, 두 번째 이평선. 우리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특히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 5일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21선까지.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급등 이후에 이런 미동이라는 이런 종목,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 한번 상한가도 만들고 이렇게 급등을 나온 이후에 이평선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이 5일선과 터치하는 지점, 5일선을 지지를 하는지 이런 5일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볼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라닉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다르죠. 5일선에서는 한번 이탈이 나옵니다. 지지하지 못하고 첫 번째 양봉을 만들고 이렇게 5일선을 이탈을 하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기 전에 21선을 이렇게 이쁘게 또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5일선이든 뭐 미동의 5일선이든 이 라닉스처럼 20일 이평선이든 특정 이평선을 지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뭐 분봉이든 일봉이든 어떤 이평선을 이쁘게 지지를 한다는 것은 그 지지하는 라인대에서 뭐 손절 물량도 나올 것이고 이익 실현 물량도 나올 것일 텐데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이 돼서 그것을 지켜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력들의 확률적 이런 흔적을 찾을 때는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이 거래량 거래대금,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이렇게 터져주고 또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급감해서 빠져나간 흔적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특정 중요 이평선은 지켜줘야지 이 종목이 앞으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것을 간접적으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세 번째, 재료의 강약 지속성. 그렇죠. 이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급등을 했는 1차 상승을 만들었는지 그러한 재료를 또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거래량 거래대금이든 뭐 이평선이든 재료든 모든 것이 다 삼박자가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그렇죠. 다 엄밀히 보면은 이 종목도 하루 전으로 왔습니다. 상한가 하루 전. 이 종목이 뭐 거래량도 터졌다가 급감하고 조정 나올 시 21선도 이쁘게 또 지지를 해주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재료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다음날 상한가를 나올지 안 나올지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누구만 안다? 이 종목의 세력들만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다음날이 돼봐야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구나. 그랬을 때 아 여기가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시장이 급감했을 때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화요일날 됐을 때 막상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다고 해보십시오. 이 종목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뭐 세력이고 나발이고 뭐 차트 분석할 필요도 없고 아 끝난 종목인가 시장에서 좀 소외되겠죠. 그렇죠. 다 털어먹고 나갔구나. 그때는 또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윗꼬리 만들면서 세력들이 뭐 매수를 해서 다 고가에서 털어먹고 나갔구나. 왜? 결국에는 이 결과를 보고 하락했으면 끝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 차트 매매의 후행성이죠. 결과가 지나봐야 안다. 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흔적을 우리가 찾고 있다면은 최소한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이런 구간대, 그렇죠. 21 이평선과 만나고 있는 이런 구간대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 되던 2차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미동이라는 종목도 이런 차트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5일선이라는 이평선을 지지하고 상승을 해뒀지만은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이런 위치에서 어느 누가 쉽게 이 종목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너질 수도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5일 이평선과 터치를 하고 5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
움직임이 나올 때 우리가 그 다음 문제로 어떤 접근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 이전까지는 이런 중요한 5일 이평선, 1차 슈팅 이후에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에 왔을 때는 어쨌든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급등주들도 함께 우리 선생님들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목적이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다음날, 다다음날 2차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흔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관심 종목에 담아놔보자. 그리고 움직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편하게 한 번은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울러 이런 위험성, 급등주는 일반 종목과 다른 자금 운용의 차별성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성이 잘 맞으면 큰 수익도 주지만 단 몇 번의 역방향 매매로 순식간에 하락폭이 클 수도 있어서 계좌를 망가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매매 자금의 비중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급등주를 매매할 때는 꼭 머릿속에 내 전체 운용 자금에 뭐 10% 미만의 자금만 들어가겠다, 20% 미만의 자금만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을 꼭 머릿속에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위험, 고수익. 아울러 매수할 때도 짧은 시간에 움직임이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수한 지점, 아무리 분봉의 기준점을 잘 잡아도 2%, 3% 우르르 휩쓸려서 개인들이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 접근이 꼭 필요할 것이고, 매도 또한 급등한 다음에 급등주들의 최종 목표는 상한가잖아요. 그런데 오전장에 뭐 26%, 27%까지 올랐다가 다시 밀려버릴 때 이 종목 상한가를 갈 거야.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절반 정도를 이렇게 분할 매도를 일단 해두는, 그리고 나서 더 올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철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렇죠. 급등주라는 이런 위험성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미리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 그런 급등주 차트의 특징, 세력들의 확률적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만약에 접근한다면 이런 매매, 이런 기술들, 그렇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고, 이제 함께 살펴볼 이 급등주 종목들의 왜 이 종목들을 함께 살펴볼까? 최소 기준점을 보면은 첫 번째,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그렇죠. 거래 대금이 몇 배에서 몇십 배 터진 이런 급등주 종목들, 상한가를 친 종목들,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왜 이 종목이 이렇게 크게 올랐는지, 시장에 관심이 지속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1차 급등 이후에 우리 아까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1차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리고 두 가지 일봉 차트의 기준으로 거기에 맞는 종목들, 1차 슈팅 이후에 5일 이평선 근접한 종목, 터치한 종목, 아까 미동처럼, 그렇죠? 그 5일 이평선을 이탈했을 시에는 2차 21 이평선을 터치한 종목, 이렇게 21 이평선에서 눌림, 근접한 종목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종목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를지 내릴지는 결과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고, 이젠 언젠지는 모르지만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도 될 수도 있지만은 이 2차 상승이 나올 시 이렇게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고 매매 대상으로 삼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뭐 거래량, 뭐 차트, 재료 등을 미리 파악해놓고 관심 종목에 담아놓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냥 당일날 잘 모르는 종목들, 막 급등하는 종목들 매매하겠다고 잘 모르는 종목
검색하다가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재료가 있고 차트가 일단 지켜볼 만한 종목들을 이 1차 상승 이후에 이런 눌림목 구간 5일선과 21선이라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급등주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 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급등주 매매의 기본적 특성과 이런 위험성, 그리고 저도 이런 기본적인 이런 세력들의 흔적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함께 같이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조금은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될 때 이렇게 좋은 급등주 눌림목 종목들 함께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